저는 올해 61살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만 벌써 15년째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놀이터로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죠. 아침 9시쯤 놀이터에 나갔더니 벌써 몇 명의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5살 서준이, 6살 하윤이, 그리고 막 걸음마를 뗀 민서도 엄마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 서준이가 제게 뛰어왔어요. 오늘도 모래놀이 해요. 저는 웃으며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먼저 놀이터 정리부터 하자.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낙엽이 잔뜩 떨어져 있네.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정리하는 일은 언제나 즐거웠어요. 작은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모으고 놀이기구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아이들은 놀이보다 청소를 더 재밌어 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시소 밑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하윤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시소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과자 봉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끼어 있더라고요. 꺼내려고 손을 뻗는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명자 씨, 수고 많으세요. 돌아보니 같은 동 이웃인 박영희 씨였어요.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분인데 항상 단정한 차림새로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영희 씨. 별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놀면서 하는 거라. 그래도 매일 이렇게 해주시니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도 깨끗한 놀이터에서 놀 수 있고. 영희 씨는 잠깐 놀이터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훈이는 안 보이네요. 지훈이요? 저도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지훈이는 6살 남자아이예요. 평소에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항상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놀이터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좋아했어요. 지훈아. 영희 씨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놀이터는 그리 넓지 않은데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영희 씨, 지훈이 언제부터 안 보였어요? 글쎄요. 제가 잠깐 집에 다녀온 사이인데 한 10분 정도? 10분.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아이가 사라지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놀이터 주변을 찾아다녔어요.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심지어 화단 뒤까지. 하지만 지훈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영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저는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멀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평소에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였거든요. 혼자 놀이터를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가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애들은 정말 눈을 떼면 금방 사라져버린다고. 어른들이 잠깐만 방심해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아이들이에요. 관리사무소 김 과장님은 즉시 단지 방송을 해주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께서는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살 남자아이 지훈이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30분이 지났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계속 울먹였고 저도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명자 씨, 제가 너무 방심했나 봐요.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아니에요. 영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영희 씨를 위로했어요.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책했습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아이들과 놀면서도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단지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지훈이가 사라진 시간, 놀이터의 상황,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누가 언제 오고 무엇을 사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도 분명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훈이 소식을 들었어요. 단지에서 3km 떨어진 공원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아저씨가 데려갔다고 말했지만 어른들은 아이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6살 아이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특히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는 더욱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훈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단지에 위험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기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는 가로등 불빛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이렇게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줄도 모르고.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지훈이는 다시 놀이터에 나와 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희 씨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단지 안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시장에서 기른 습관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9시쯤이었어요. 저는 음식 쓰레기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단지는 각 동마다 지하에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저녁에 버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보통은 이 시간에 몇 명씩 마주치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도착해서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빨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정수 씨였어요. 우리 동에서 혼자 사는 40대 남자분이에요. 평소에는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조정수 씨는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행용 캐리어 같은 건 아니고 등산용 배낭도 아니고 그냥 큰 검은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걸 본 조정수 씨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급히 가방을 벽 쪽으로 숨기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수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조정수 씨의 표정이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무뚝뚝한 분이었는데 그날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쓰레기 버리러 오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깜빡하고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올게요. 조정수 씨는 그렇게 말하더니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급하게 걸어갔어요. 가방을 몸으로 가리면서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길 게 있다면 왜 굳이 지하까지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분리수거장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조정수 씨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인사만 나누고 지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조정수 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직업이 뭔지, 가족이 있는지, 평소에 뭘 하고 사는지. 단지에서 몇 년째 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문득 지훈이 생각이 났어요. 아저씨가 데려갔다고 했던 그 말. 혹시 조정수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가방 하나 숨겼다고 의심하는 건 지나친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조정수 씨의 당황한 표정, 급하게 가방을 숨기려던 모습. 그리고 지훈이가 사라진 날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12층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복도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조정수 씨가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검은 가방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조정수 씨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단지 밖으로 나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조정수 씨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제가 지나치게 민감해진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시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기른 직감이 있어요. 사람의 표정, 행동,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그 직감은 대부분 맞았거든요. 조정수 씨가 숨기려던 그 가방.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부터 써오던 습관인데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자세히 적었어요. 8월 15일 오후 9시 10분 지하 분리수거장에서 조정수 씨가 검은 가방을 숨기려 함. 이후 차로 단지 밖으로 나감. 기록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건 다 기록해 두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려는데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구멍으로 살짝 내다봤더니 조정수 씨였어요. 빈손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2시간 넘게 나갔다 온 거예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저는 다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12시 20분 조정수 씨 귀가. 빈손. 이제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고. 그리고 그게 지훈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데 과연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지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계속 조정수 씨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지훈이의 말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저씨가 데려갔다는 그 말이요. 이틀 후 우리 동 주민회의가 있었어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보통은 관리비나 단지 시설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번엔 지훈이 사건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회의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조정수 씨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할까요? 회의실에는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다들 아이 안전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김 회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지훈이 실종건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희 씨도 와 있었어요. 아직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를 무사히 찾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김 회장님이 말했어요. 앞으로 아이들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몇 명이 의견을 냈어요. CCTV를 더 설치하자, 놀이터에 관리인을 두자, 부모들끼리 당번을 정하자는 등등. 저는 계속 망설였어요. 조정수 씨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그때 옆에 앉은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계속 아저씨가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혹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다른 주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6살이면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할 나이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미경 씨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분리수거장에 갔는데 조정수 씨가 큰 가방을 급하게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조정수 씨요? 김 회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그 가방을 차에 싣고 어디론가 나갔어요. 밤늦게까지 안 돌아오더라고요.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평소 조정수 씨 같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정수 씨의 표정, 가방을 숨기려던 모습, 차로 나간 시간 등등. 하지만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명자 씨, 그건 좀. 김 회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정수 씨가 개인적인 용무로 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주민이 말했어요. 맞아요. 그냥 개인 짐을 정리하러 간 걸 수도 있고. 저는 당황했어요. 왜 다들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훈이가 아저씨라고 했잖아요. 혹시 연관이 있을 수도. 명자 씨. 김 회장님이 제 말을 끊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이웃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요. 조정수 씨는 착한 분인데 왜 그런 말씀을.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무튼 오늘은 아이들 안전관리 방안만 논의하기로 해요. 김 회장님이 화제를 돌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명자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대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조정수 씨를 의심하시던데 그 양반이 뭔 잘못이 있어요. 처음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소문의 진원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조정수 씨와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명자 씨가 나이 드시면서 의심병이 생긴 것 같아요. 예민해지셨나 봐. 뭘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말들이 단지 안에 퍼졌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걸 봤는데 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제 자식들까지 나서서 말렸어요. 큰딸 은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단지에서 엄마 얘기가 나돌고 있다던데. 무슨 얘기? 이웃을 의심한다고. 엄마 괜히 나서지 마요. 하지만 은정아, 엄마가 분명히 이상한 걸 봤다고.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발 조용히 지내세요. 둘째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야, 엄마가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건망증이나 그런 게 시작된 건 아닌가 싶어서. 자식들조차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마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 엄마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만 지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조정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훈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61살의 평범한 할머니.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진 모습. 정말 나이가 들어서 착각하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요. 시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기른 관찰력도 여전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봤어요. 조정수 씨의 당황한 표정, 가방을 숨기려던 모습, 밤늦게까지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믿지 않을까요? 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속상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단지 안을 걸으면서 주민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 할머니가 요즘 나이가 드시니까. 조정수 씨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제가 본 건 분명하니까요.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대여섯 명은 나왔을 텐데
서준이와 하윤이만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친구들은 왜 안 와요? 서준이가 물어봤어요. 저는 씁쓸했어요. 아마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한 할머니 때문에 말이에요. 친구들이 바쁜가 보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명자 씨. 돌아보니 조정수 씨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정수 씨가 직접 저한테 말을 거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조정수 씨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은 계속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해요.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불안했어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얘기라서. 조정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벤치로 가시죠. 어쩔 수 없이 조정수 씨를 따라갔어요. 놀이터 한쪽 끝에 있는 벤치였습니다. 아이들과는 좀 떨어진 자리였어요. 조정수 씨는 벤치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어요. 명자 씨, 주민회의에서 저에 대해 얘기하셨다던데. 아, 그건.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정수 씨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이상한 걸 봐서. 이상한 게 뭐죠? 조정수 씨가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조정수 씨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명자 씨. 조정수 씨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요. 저도 그냥. 하지만 요즘 단지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소문이. 그 소문의 시작이 명자 씨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조정수 씨의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조정수 씨, 저는 정말. 명자 씨. 조정수 씨가 제 말을 끊었어요. 괜한 소문 내면 진짜 곤란해져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조정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명자 씨는 다르잖아요. 자식들도 있고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저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조정수 씨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가버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조정수 씨의 눈빛, 말투, 위협적인 분위기. 모든 게 저를 위축시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조정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할머니, 왜 그래요? 서준이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조정수 씨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창문도 모두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수 씨 말대로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실을 찾아야 할까요?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수 씨까지 협박을 하니까요. 저는 두려웠어요. 정말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조정수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차갑던 눈빛, 위협적인 말투.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혹시 조정수 씨가 오는 건 아닐까 해서요.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조정수 씨 같은 사람이 정말 해코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훈이를 생각하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요. 만약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또 다른 아이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계속 지켜보기로요.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상시처럼 놀이터로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조정수 씨가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혹시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요. 저는 주위를 계속 살펴봤어요. 조정수 씨가 어디 있는지, 제게 접근하는 사람은 없는지.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저는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였어요. 저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납부하러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했을 텐데 그날은 일부러 직접 가봤어요.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CCTV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조정수 씨 행동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는 김 과장님과 젊은 직원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김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명자 씨 어쩐 일로 직접 오셨어요? 관리비 납부하러 왔어요. 저는 현금을 내밀었어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하시는데 수고하셨네요. 김 과장님이 영수증을 끊어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단지 CCTV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CCTV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지훈이 사건도 있었고. 김 과장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을 불렀어요. 민수야, 명자 씨께 CCTV 관련해서 설명 좀 해드려. 젊은 직원이 일어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민수 씨는 친절해 보였어요. 김 과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수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명자 씨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CCTV를 보고 싶으신 이유가. 저는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사실 지훈이 사건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명자 씨, 저도 그 사건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네. 아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다들 너무 쉽게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민수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명자 씨가 주민회의에서 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조정수 씨에 대한 얘기 말이에요. 아, 그건. 저는 명자 씨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사실 저도 이상한 걸 봤거든요. 민수 씨는 주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계속 말했어요. 지훈이가 사라진 그날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그때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게 찍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어른 남자와 아이였어요. 저는 흥분했어요. 이거야말로 지훈이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잖아요. 그 CCTV 지금도 있나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다음날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삭제되었다고요? 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증거를 인멸한 거였어요. 혹시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CCTV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민수 씨가 말을 흐렸어요. 민수 씨, 혹시 조정수 씨가 그날 CCTV에 찍힌 사람일 수도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민수 씨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때 김 과장님이 돌아왔어요. 민수 씨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도 얻었고요.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간 CCTV 장면. 그리고 그 증거를 삭제한 사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그동안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훈이가 사라진 날짜와 시간. 조정수 씨가 가방을 숨긴 날짜와 시간. 그리고 민수 씨가 본 CCTV 장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CCTV도 삭제되었고 조정수 씨가 범인이라는 확증도 없었고요. 그날 저녁 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자 씨, 저예요. 박민수. 네,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좀. 내일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김 과장님이 외부 일정 있어서 자리 비울 예정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민수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혹시 더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걸까요?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상상했어요. 내일 들을 이야기가 무엇일지.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정적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민수 씨와의 만남이, 그리고 새로운 단서가. 다음날 오후 2시 저는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김 과장님은 정말 외부 일정으로 자리에 없었고 민수 씨 혼자 있었습니다. 명자 씨 와주셨네요. 민수 씨가 반겨줬어요. 네.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지. 민수 씨는 주위를 살핀 후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CCTV 모니터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명자 씨,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지훈이 사건에 대해서요. 그래서요. 혹시 백업 파일이 남아있을까 해서 밤새 찾아봤거든요. 저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찾으셨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나 있었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더니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아파트 로비가 나왔어요. 날짜는 지훈이가 사라진 그날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수 씨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어른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지훈이에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봤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른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죠?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민수 씨가 영상을 멈췄어요. 체격이나 옷차림으로 봐서는 조정수 씨인가요? 민수 씨는 확실하게 답하지 못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건 중요한 증거였어요. 지훈이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흥분해서 물어봤어요. 그게. 민수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이런 걸 무단으로 보여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증거잖아요. 명자 씨 말씀은 맞아요. 하지만 절차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저는 답답했어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는데 또 절차 때문에 막히다니. 그럼 일단 이 영상을 복사해 둘 수는 없을까요? 그건 좀. 민수 씨가 머뭇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어요. 김 과장님이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민수 씨도 재빨리 영상을 껐어요. 그냥. 단지 시설에 대해 문의할 게 있어서요. 김 과장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문의사항이었어요.
하지만 김 과장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김 과장님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불안했어요. 김 과장님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민수 씨가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어요. 단지 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관리사무소 박민수 직원이 CCTV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며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가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일부 주민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관리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를 겨냥한 메시지였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주민들 반응도 예상대로였어요. 명자 할머니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끌어들이네. 이제 정말 선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드디어 찾은 동맹자마저 잃게 된 거예요. 며칠 후 민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명자 씨, 죄송해요. 제가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민수 씨,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규정을 어긴 거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앞으로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했어요. 민수 씨도 자신의 생활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그 영상은 민수 씨가 망설였어요. 원본이 삭제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백업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또다시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이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 주 주민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김 회장님이 직접 연락을 했어요. 명자 씨, 이번엔 꼭 참석해 주세요.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명자 씨께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단지 내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김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끌어들여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모두 저를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자 씨, 할 말씀 있으세요? 김 회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지훈이도 분명히 아저씨가 데려갔다고 했고 또 그 얘기예요.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명자 씨.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조정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때 조정수 씨가 일어났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조정수 씨가 말했어요. 명자 씨께서 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해해요. 얼마나 관대한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조정수 씨의 진짜 모습을요. 하지만 조정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곤란하겠네요. 저도 평온하게 살고 싶거든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조정수 씨 편이었어요. 명자 씨. 김 회장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이상해 보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민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은 것 같아. 나이가 드시니까 판단력이. 조정수 씨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창피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왜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까요? 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분명히 제가 본 건 맞는데, 조정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도 맞는데,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민수 씨도 징계를 받았고, 주민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자식들마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61살 할머니의 모습.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본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확신했어요. 제 눈은 아직 멀쩡하고 정신도 똑똑해요. 조정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지훈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모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증거는 모두 사라졌고 증인도 없고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서 그동안의 기록들을 다시 봤어요. 날짜별로 적힌 조정수 씨의 행동들. 가방을 숨긴 일, 밤늦게 나간 일, 저를 협박한 일.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조정수 씨가 사는 집이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수 씨는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볼 거예요. 비록 혼자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단지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저를 피했고 놀이터에 나가도 아이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가끔 필요한 것만 사러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단지에 경찰차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봤더니 경찰들이 한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조정수 씨 집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뭔가 드러나는 건가요? 1시간쯤 지나니까 조정수 씨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단지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한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그 주민은 저를 보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조정수 씨가 아동 유괴 혐의로 체포되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동 유괴라니. 지훈이 사건 말이에요. 아니요. 다른 사건이래요. 다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조정수 씨가 정말 아이를 유괴한 범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훈이 사건도 제 추리가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체포된 걸까요?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걸까요? 오후에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조정수 씨가 타 지역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 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김 과장님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명자 씨. 과장님, 조정수 씨가 정말 아이를 유괴한 거예요. 김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다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의 용의자라고. 그럼 우리 지훈이 사건도?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답답했어요. 분명히 관련이 있을 텐데. 과장님, 그때 CCTV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삭제된 그 파일 말이에요. 김 과장님이 당황했어요. 그건 어떻게 아세요? 민수 씨가 얘기해 줬어요. 누군가 일부러 삭제했다고. 김 과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조정수 씨가 그날 밤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와서 CCTV 파일을 삭제했어요. 정말이요. 보안카드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저는 흥분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맞았던 거잖아요. 조정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김 과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명자 씨.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하지만 저는 기쁨보다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왜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민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명자 할머니가 맞았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안 들었나 봐.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지. 그날 저녁 영희 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명자 씨 죄송해요. 영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저희가 명자 씨 말씀을 안 들었어요. 지훈이가 아저씨가 데려갔다고 계속 말했는데. 괜찮아요, 영희 씨. 아니에요. 명자 씨가 우리 지훈이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저는 영희 씨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때 믿어줬으면 조정수 씨를 더 일찍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와달라는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님은 친절했어요. 명자 씨, 조정수 씨에 대해 아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관찰한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가방을 숨긴 일, 밤늦게 나간 일, 저를 협박한 일까지. 그리고 제 수첩도 보여드렸어요. 이 기록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형사님이 물어봤어요. 지훈이가 사라진 그 다음 날부터요. 형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 놨네요.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조정수 씨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예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기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자 씨.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았다면서요. 네. 모두들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민들의 신고와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 봐요. 명자 씨가 아니었다면 조정수 씨를 잡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제가 한 일의 가치를 알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시장 시절을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기른 관찰력과 기록하는 습관. 그게 이런 때 도움이 될 줄이야. 평생 시장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지켜봤던 경험이 이번에도 빛을 발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조정수 씨의 행동들.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힌 기록들. 이 작은 수첩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된 거예요. 저는 감사했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 기른 습관들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 진실은 정말로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조정수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훈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까지 모두 인정했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날 오후 단지 전체 주민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경찰 관계자도 함께 와서 사건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만석이었어요. 모든 주민들이 궁금해했거든요. 경찰 형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조정수 씨는 지난 2년간 여러 지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우리 단지의 지훈이 사건도 조정수 씨 소행이 맞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 다른 곳에 놔두고 왔어요. 영희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형사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 사건 해결에는 한 주민분의 공로가 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명자 씨께서 조정수 씨의 수상한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기록해 주신 덕분에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특히 상세한 시간 기록과 행동 패턴 분석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저를 이상하게 봤던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왔어요. 명자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안 들었네요. 처음부터 맞으셨는데.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김 회장님도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명자 씨,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 씨가 따라왔어요. 명자 씨,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를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영희 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명자 씨가 아니었다면 조정수 씨가 또 다른 아이를 해쳤을지도 몰라요. 그때 지훈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지훈아. 할머니, 제가 아저씨라고 말했는데 어른들이 안 믿었어요. 할머니만 믿어줬어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버텨온 거였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말했지. 정직하게 말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믿어준다고. 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단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주민들이 저를 다시 대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놀이터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민수 씨도 복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명자 씨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네요. 민수 씨도 도와주셨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건 명자 씨예요. 그날 오후 저는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서운 아저씨는 없어요? 서준이가 물어봤어요. 없어.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하윤이도 물어봤어요. 그럼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시장에서 일하면서 기른 관찰력이 이런 때 도움이 될 줄이야. 사람을 보는 눈,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지키는 데 쓰였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서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사건 해결. 조정수 씨 체포. 아이들 안전.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적었어요.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이건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되었고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놀이터에는 평화로운 석양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단지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동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진실은 정말로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켜볼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 동네를. 평범한 할머니의 평범하지 않은 용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계속될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모든 일이 끝났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잘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야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는 가로등 불빛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조정수 씨는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더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저를 다시 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편견을 갖는지,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지훈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밝고 활발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저에게 와서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민수 씨는 지금도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만나면 그때 일을 얘기하곤 해요. 명자 씨의 관찰력과 끈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워요. 시장에서 30년 넘게 기른 습관들이 이런 때 도움이 되다니. 요즘도 저는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을 계속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일들이지만 언젠가 또 도움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말해줘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 어른들이 안 믿더라도 계속 진실을 말해야 해. 언젠가는 믿어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어린 마음에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62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사람들의 마음도 세상의 진실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우리 동네를, 아이들을,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평범한 할머니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오늘도 저는 놀이터로 나갈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평범한 하루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진실을 찾아가는 의미가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이에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들 말이에요.